안녕하세요. 수만이 기숙학원 수학과 최형규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선 문과, 이과라는 말 자체도 없어지고요. 상위권 대학의 선발 전형 방식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거를 저희 수만이 기숙학원에서 그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021학년도 대입과 2022 대입의 굉장히 큰 차이점은요. 우선은 교과 전형의 인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선 전체 대학을 다 떠나서요. 우선 주요 15개 대학만 보면요. 2021학년도 3,424명에서 5,270명으로 대략 54% 인원이 늘어나고요. 반면 종합에서는 3,931명, 대략 20%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거냐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 확대 안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숨은 비밀이 뭐냐고요? 바로 교과 전형 추천 선발 전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 교과 전형 추천 선발이라는 거는 우선은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교가 먼저 추천서를 받아서 확보해 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천서만 있으면 다 합격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선 2021 대입에서는요. 우선은 추천 전형 선발이 4,592명, 약 42%를 차지했다면 2022 대입에서는요. 5,934명, 72%가 추천 전형 선발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가지고 대학교를 우선은 낸다. 그러면 추천서만 있으면 다 되냐? 아니에요.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서 이 수능 최저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수능 최저를 마친 학생들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내겠다. 다시 해서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 다시 그러면 누가 유리하다라고 하면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개 대학의 유형 선발 비율을 잠깐 보시면 우선은 수시와 정시에 관한 비율을 잠깐 보시면요. 교과가 7.7%에서 11.9%, 약 5% 정도가 늘어나고요. 종합은 약 8% 정도가 줄어들고요. 논술은 2% 정도가 줄어들고요. 정시는 반면에 29.3%에서 37.1%, 다시 해서 2월 인원까지 합치면 약 40%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선은 아까 교과 전형에 채져 있다고 했죠? 정시도 늘어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수능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자연계 상위권 선발 인원을 보시면 우선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약대 보시면요. 2022학년도에 아직 미발표 대학을 제외한 1,473명이 우선되어 있고요. 앞으로 발표될 대학까지 합치면 대략 약대 인원은 1,600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상위권 대학에, 그러니까 상위권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1,6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합격컷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대학분들의 합격컷이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호재인가요? 바로 학생부를 지금까지 신경 쓰지 못한 고3 학생이거나 학생부를 3년 동안 망친 N수생들한테는 어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재 속에서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도의 수능 수학의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역사를 잘 보시면 2021학년도에서만 기하 벡터가 빠졌어요. 그래서 문과는 수원, 수투, 확통을 받고요. 이과는 수원, 미적, 확통을 받습니다. 근데 2022학년도부터는 수원과 수투가 공통이고요. 확통, 미적, 기백, 지금 기하라고 하죠. 이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23문항, 총 76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선택문항 각각 8문항,
24점이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질문해요. 선생님, 저는 이과인데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기하 벡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미적분은 지금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선 미적분과 기하 벡터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미적분과 기하 벡터의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면 미적분의 장점은 기출문제가 많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공부했던 과목이다. 그리고 기하 벡터의 장점은요. 공부량이 미적분보다는 적다. 왜? 외울 공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그거에 비해 미적분의 단점을 생각하면 공부량이 많다. 왜? 공식 외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킬러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해석하기 불가능한 수식들이 굉장히 많다. 반면 기하 벡터의 단점은요. 기출 문제가 적다. 그리고 N수생들이 2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성취도 평가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공부했을 때 미적분이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기하 벡터 그냥 쉬운 걸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하 벡터가 좀 점수가 선택 과목에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요행이에요. 왜? 다음에 나오는 수식을 갖다가 보지 않았으면 이건 어찌 보면 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바로 선택 과목 유불리를 없애기 위하여 이 지금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잠깐 보시면요. 나의 선택 과목 원점수에서 선택 과목 원점수의 평균을 빼요.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의 표준 배차를 나누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의 표준 배차를 곱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거에 대한 약간 얘기를 드리면 선택 과목 원점수는 나의 점수예요. 내가 만약 기하를 선택했다 또는 미적을 선택했다. 그거에 대한 그 원점수고요. 그 다음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준배차는 그 선택 과목에 대한 표준배차고요. 옆에 있는 공통 과목은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수투 표준배차고요. 수원수투 평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빼는 점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죠. 그죠? 그리고 표준배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할 거예요. 나누는 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할 거고요. 곱하는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나의 점수가 만약 미적분의 점수를 얼마를 맞을까 상관없이 미적분의 학생들의 점수는 실질적으로 높을 거예요. 확률과 통계의 평균은 어찌 보면 좀 낮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확률과 통계는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해요. 문과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잘 보면 M자 분포예요. 그래서 성적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높은 애와 낮은 애가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적분은 이과가 선택하는데 이과 학생들은 점수가 대부분 다 높아요. 그래서 평균이 높아요. 반면에 표준 편차는 문과 학생들 확률과 통계 표준 편차가 굉장히 커요.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걸 다 따져보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의 유불리는 실질적으로는 없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계산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수능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우선 수능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2017년도, 그러니까 2015학년도까지는 기하 벡터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가 2015학년도 이후부터는 기하 벡터의 난이도를 낮춰줬어요. 그러다가 미적분의 난이도를 올리고요. 올리면서 2019학년도부터는 미적분의 난이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 수학 29번의 확통을 보시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산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 평가원이 2022학년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난이도를 계속 조율해 왔구나. 와, 이걸 보고선 저는 소름이 돋아서요. 이 계산식을 다 떠나서요. 평가원이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하 벡터를 선택할까, 미적을 선택할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까 이거를 고민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굉장히 수능 속에서는 중요할까요? 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수학 1과 수학 2가 2022 수능에서는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만이 기술학원에서는 우선은 이런 유불리 다 떠나서요. 우리 수학과에서
앞으로 수만이 기숙학원 수학과에서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그거에 맞게끔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만이 기숙학원을 믿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만이 기숙학원의 수학과 최형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